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마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유수유하면서 태열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바깥놀이가 점점 줄어들고 추위가 시작되면서 엄마들이 많이 힘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모유수유에 관한 가장 힘든 일은 태열이라고 봐요. 그 전에 이제 모유수유를 하면서 슬슬 생기는 문제들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다가, 태열은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거 아토피다 막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걱정을 사게 되는데, 이 태열을 지니마미식 방법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건강한 해결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태열은 일단 모유에서 오는 건 맞아요. 모유를 그럼 끊으면 태열이 없어지냐? 그러면 더 다른 엄청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 분수토라든지 변비라든지, 또한 아이가 설사한다든지 분유로 넘어간과 동시에 또한 문제는 태열뿐만 아닌 그 엄청난 문제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모유를 그럼 어떻게 해야 태열이 줄어드냐,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태열은요, 처음에 시작은 태열부터 시작되지 않고 약간 그 황달부터 시작을 해요. 황달부터 시작을 하다가 조금 황달이 나은 것 같으면 이제 노란 좁쌀 같은 게 살짝 올라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빨개져요. 빨개지는데 개수가 많아져요. 개수가 많아지다가 점점 얼굴 전체를 덮여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토피냐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6개월까지 병원에서도 아토피라고 진단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막 인터넷 찾아보고 병원에 가보면 태열에 또한 해결법이 있냐? 없다고 해요. 연인이 있냐?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장시간 모유수를 하고 또한 5명의 아이들을 경험을 해보니 태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엄마가 먹는 음식 때문에 아이가 오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음식 문제를 조금은 고치고 어떻게 모유수유를 하면은 태열이 좀 줄어들고 아토피로 넘어가지 않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 또 물 영상, 이렇게 도움 영상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너무너무 여기서도 강조하고 저기서도 강조하는데, 모유수유라는 건 특히 수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유의 성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엄마가 일어나면 여름에는 보리차, 그리고 겨울에는 옥수차를 드셔서 첫 모유를 수분을 많게 깨끗한 모유를 만들기를 노력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첫 식사를 최대한 기름지지 않게 채식 위주의 국이 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첫 음식을 이제 배가 고프고 아이가 울고 막 경화였기 때문에 아무거나 드시는데, 첫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젖이, 4시간 후에 나오는 젖이 기름지거나 정말 아무렇게 만든 젖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아이가 잠잘 때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 첫 음식을 준비해 놓고 주무셔서 아침에 첫 드시는 음식을 최대한 기름지지 않고 채식 위주의 국이 있는 음식을 드셔서 모유가 기름지지 않도록, 찐떡이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얼굴이다 보니 많이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엄마가 먹는 음식이 4시간 후에 아이들 몸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이 현상인데, 이때 줄여야 될 것들이 늘 똑같이 제가 얘기하지만 유제품, 유가공품,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 최대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엄마들이 준비해서 드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모유는 질 떨어지는, 차라리 모유보다 분유가 나은 모유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것들을 줄여주셔서 모유가 최대한 아이한테 건강한 모유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중간중간 젖을 먹일 때마다 물을 꼭 옆에 두시고 모유수유를 하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에 모유수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엄마들이 모유수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목이 말라요. 그럼 끝까지 참고 있다가
거의 모유수술 하고 나면 엄마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땀이 나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모유수술 하기 직전에 반드시 물 한 컵을 드시고 옆에 놓으신 다음에 모유수술 하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목이 마르면은 물을 드시고 모유수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이 드신 물이 흡수돼서 아이한테 가거든요. 중간중간에 모유수술 하실 때마다 물을 드신다는 거. 다른 음료나 유제품이나 또한 뭐 다른 두유보다는 사실은 물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꼭 챙겨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는 이제 엄마가 먹는 식단 말고 아이 목욕을 하실 때 뒷물을 식초로 함께 뒷물을 해주시면 아이 피부가 보드랍고 또한 다른 2차 감염이 되지 않는 소독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목욕을 다 시킨 다음에 1리터 물에 식초 반 티스푼, 아이 뒷목욕의 물이다 보니까 저는 식초가 뭐 한살림이든 초록마을이든지 좀 좋은 식초를 사용해서 반 티스푼 넣고 그 물로 아이 뒷물을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기고 아이 몸을 촉촉하게 해주시면은 이 식초가 소독도 되고 또한 부드럽게도 하고 또한 그 태열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태열만 있는 게 아니라 각질도 생기고 또한 특이도 해서 연고나 크림을 안 발라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식초 뒷물을 하면은 피부가 굉장히 보드라워지는 역할까지도 해줘요. 6번째는 목욕을 다 한 후에 하고 나서 이제 이 태열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은 트기도 하거든요. 이제 터서 빨개지는데 이거를 녹차 우린물을 옅게 해서 살짝 발라주면 훨씬 진정 효과가 뛰어나요. 저희도 막 팩에 녹차가루 하기도 하는데 특히 아기 같은 경우는 연고나 뭐 노션, 뭐 크림을 바르기 시작하면 모공이 막혀서 더 2차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최대한 천연인 식초나 녹차 우린물로 해주시면은 조금 진정되고 재발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기가 먹을 건데 감잎차 우린물을 우려놨다가 감잎차 우린물은 물을 끓여서 조금 식힌 물에 감잎차를 넣어서 우린물을 아기에게 반 티스푼 하루에 2번 정도 주시면 돼요. 잘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00ml 정도만 100ml 정도 젖병에 주셔도 되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5명 다 신생아 때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겼거나 아니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감잎차를 먹이면은 효과가 또한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또한 피부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이기도 해요. 엄마랑 함께 드셔도 또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클 때 아플 때마다 대신 아파주고 싶고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배우는 건 엄마가 조금씩 고쳐나가야 될 부분, 엄마가 배워야 될 부분을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조금 아프거나 아이가 힘들게 할 때 어떤 나쁜 증상이 발견됐을 때 엄마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이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라고 고민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엄마가 조금씩 나은 엄마,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힘들고 수고하셨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